만약 제 부모님이나 제 아내, 제 아이가 제 앞에 한자로 앉아 있다면 단 1%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고생하시면 10년 뒤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안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치료라면 왜 내가 다녔던 치과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동료 치과 의사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김근일 원장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신가요? 만약 매년 치과에 와서 정기검진 받고 스케일링도 잘 받고 계신다면 잘 하고 계십니다. 내 치아 건강을 위해 시간 내어 병원을 찾는 것만큼 훌륭한 습관 또 없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분명히 얼마 전에 스케일링 받고 개운하다고 느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치할 때 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여전히 잇몸이 간질간질 붓는 느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반쪽짜리 치료만 받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치료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잇몸뼈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 입장에서 나중에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진짜 가성비 치과 치료에 대해 제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평소에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거나 잇몸이 자주 붓는다거나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난다거나 입안이 답답한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몇백만 원은 아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잇몸을 전문 용어로 치은이라고 하는데, 잇몸과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이라고 해서 치은 연삼 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치료고 치아 대청소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청소할 때 거실 바닥을 깨끗이 닦고 가구 위 먼지를 털고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나면 집이 하나고 깨끗해져서 기분이 아주 좋죠. 스케일링 후의 개운함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어딘가에서 계속 키키한 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이유 없이 기침을 하고 몸이 간지럽고 알레르기가 올라온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지 뒤, 장판 밑 깊숙이 숨어있는 시커먼 곰팡이,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아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커먼 곰팡이, 이런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40대 이상이거나 잇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나 플라그들이 잇몸 사이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석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이라고 해서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잇몸 속에 숨겨진 곰팡이 같은 존재가 바로 잇몸병, 치주염의 진짜 원인인 잇몸 속 치석입니다. 스케일링이라는 대청소만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우리 잇몸 건강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진짜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냄새나고 이런 원인들은 바로 잇몸 속에 치석이 가득 쌓여 있는데도 스케일링만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만 받을 게 아니라 잇몸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잇몸 치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스케일링이랑 어떤 게 다른 거죠? 그럼 이 둘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실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스케일러라는 장비에 팁을 붙인 상태에서 진동을 주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진동을 줘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긁어내고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예방의 개념이 강한데요. 잇몸병이 아직 심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집이 더러워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잇몸 속에 치석이 생겨버렸다면, 즉 잇몸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과 달리 간단한 마취
마취 후에 큐렛이라는 장비를 통해 의사가 치아 하나하나 잇몸 속 깊은 곳, 치아 뿌리 표면에 박혀있는 치석과 세균, 그리고 이미 병들어 있는 염증 조직까지 깨끗하게 긁어내는 전문가 딥 클리닝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개념에 가까운 치료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긁어내다 보니 잇몸 치료를 받고 나시면 받을 때는 아프긴 하지만 잇몸이 훨씬 상쾌해지고 피도 안 나오고 붓지도 않으니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입니다. 만약 잇몸에 치석이 있는데 그냥 스케일링만 받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벽지 뒤에 곰팡이가 가득가득한데 계속 거실 바닥만 열심히 닦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은 깨끗해 보이니 안심하고 사는 동안 벽 속에는 계속 곰팡이가 번져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냄새도 나게 하고 건강도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잇몸병도 똑같습니다. 잇몸 속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스케일링만 반복하면 일시적으로는 개운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속에서는 잇몸뼈가 계속해서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한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저절로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뼈가 계속 녹아 치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면 멀쩡하던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연 치아를 뽑고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의 이익만을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잇몸 치료 관련된 영상을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지도 않았을 거고 계속 스케일링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겨서 오시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중에 잇몸 치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케일링은 다들 아는데 잇몸 치료는 왜 생소한 건가요?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잇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어머님 잇몸 치료 안 받으셨어요? 아버님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잇몸 치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잇몸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설명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치료라면 왜 내가 다녔던 치과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동료 치과 의사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보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품이 많이 드는 힘든 진료입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도 몇 번에 나눠서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한 번 치료할 때 2, 3만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그 시간에 임플란트 한 개 더 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잇몸 치료를 안 한다고 하거나 긴 설명은 생략하고 잇몸 안 좋으시니 스케일링 앞으로 3개월마다 자주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제 부모님이나 제 아내, 제 아이가 제 앞에 환자로 앉아 있다면 단 1%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아프진 않으셔도 엑스레이를 보니까 잇몸 속 뼈가 녹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고생하시면 10년 뒤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안 심을 수 있어요. 그럼 아플 필요도 없고 수백만 원의 비용도 아껴주기 때문에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환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잇몸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고 돈도 안 되는 치료이지만 환자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권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잇몸 치료를 말씀드리면 그거 돈 더 받으려고 가행 진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게 스케일링은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치료지만 잇몸 치료는 치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만약 내가 가는 치과에서 위생사 선생님이 잇몸 치료를 한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위임 진료이니 그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가성비 치료인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스케일링은 잇몸병을 막는 아주 훌륭한 예방이자 집 대청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잇몸병이 시작되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분들에게는 잇몸 속 세균과 염증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라는 전문 딥 클리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잇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케일링만 받으시다가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 후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원장님, 제 잇몸 속 괜찮나요? 저 잇몸 치료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잇몸 건강과 치료 비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치아 단 하나라도 더 지켜서
평생 건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환자분의 입장에서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치과에서 우리는 잇몸 치료 안 한다고 해서 잇몸 치료를 해주는 치과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365 서울 원탑치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 김근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